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전배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전배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배송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배님. 네, 아이고 오늘 또 찾아와 주셨네요. 아유, 감기무량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가위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배송배님의. 네, 이거를 제가 시참을 할 때마다 몇 번이나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가위를 어떤 식으로 눌렸었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는 이유는 두 개예요. 하나는 저희 무당 이모님께 대한 일종의 꼬장이고요. 물론 이 이유는 이야기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 이야기를 정제하려고 했을 때 굉장히 혼란도 많이 오고 좀 굉장히 헷갈렸어요. 네가 분명 내 기억이 맞나? 누가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이런 기분이 들어서 요거를 완전히 좀 해소하고자 이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는 들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기대십니다. 전배요! 자, 오늘 이야기는 가위에 관한 이야기고요. 시대의 시작은 1993년도 제가 초등학교 때로 갑니다. 제가 예전 시참 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제주도에 살 때 항상 가위를 눌려서 하루에 몇 번이고 몇 날 며칠이고 가위를 눌렸다. 그리고 가위를 눌릴 때 이상하게 느낌이 다른 분이 느끼시는 가위랑 전반적인 제 느낌은 조금 비슷하긴 해요. 근데 누군가 제 눈을 억지로 열려고 하는 느낌? 그리고 제 눈앞에 여러 명이서 중얼중얼 대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듣고자 집중하려고 해도 특정되지가 않고 오히려 제가 집중해서 그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멀어지는 느낌? 그런 류의 가위를 제가 엄청 오랫동안 눌렸기 때문에 네. 저는 물론 이제 국민학교 때였죠. 그때는 이제 시대가 시대인지라 제가 방 3개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안방에는 이제 부모님께서 주무시고 방 하나는 공부방 그리고 방 하나는 침대에서 저랑 4살 어린 제 남동생이랑 같이 이렇게 잠을 잤었어요. 그렇게 잠을 자고 있을 때 밤마다 저는 이제 가위에 시달렸고 그 중에 하루 엄청 진짜 가위를 심하게 눌린 날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자다가 가위를 눌려서 어떻게 하다가 깨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시 누워서 잠을 청하다 다시 가위가 눌리고 어찌어찌 또 사투 끝에 일어나서 다시 어떻게 자세도 바꿔보고 물 한 잔 먹고 다시 잠을 들어도 또 가위가 눌리고 이런 식으로 밤 내내 가위를 눌렸었어요. 그러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안방에 가서 주무시고 있는 부모님께 나 너무 심하다. 계속 가위를 눌린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부모님들께서는 네가 이제 피곤해서 그렇다. 잘 이제 바른 자세로 누워서 그렇게 있으면은 잠 올 거니까 조금만 참고 누워서 이렇게 있어 봐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끝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아버지 쪽 가족분들은 대대로 기독교셨고요. 오죽했으면 저희 작은아버지는 교회 목사시고 또 할머님은 권사시고 좀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독교 쪽이 심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제주도에 있을 때도 이제 육지에 계시는 저희 할머님 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께서 전화 오셔서 교회는 잘 다니고 있냐 이런 식으로 안부식으로도 물어볼 정도였으니까. 근데 그에 반해 저희 어머님께서는 물론 이제 결혼 생활로 인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셨지만 어쩔 수 없이 불교와 유교 쪽을 좀 믿으시는 분이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버지한테는 말씀은 못 드렸지만 어머님께서도 나름 제가 가위를 많이 눌린다 하니까 많이 걱정도 해주시고 또 실제로 저희가 자고 있는 침대에 부적도 주시고 이러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그리고 하루는 제가 학교를 끝나고 친구들이랑 저희 집 쪽으로 오고 있는데 저희 집이 그때 당시 아파트가 8동짜리? 네.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아파트였는데 아파트 입구 쪽을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막 꽹과리 소리 북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디야 잔치하나? 저희는 왜냐면 그때 당시 국민학교 때는 굿이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없을 때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소리의 원인은 우리 집이었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좀 신경을 써주고 했는데 제 가위는 낫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한 날은 엄청 심했었고 그렇게 가위를 눌리면서 저는 중학교 2학년 중2병이 딱 걸릴 시기까지 옵니다. 예.
그때쯤 돼서 이제 저도 지식이라는 게 쌓이고 그때 당시 이제 PC방이라는 게 생겨서 오호. 물론 집에도 컴퓨터는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ADSL이다 뭐다 이런 게 본격적으로 정착책이 바로 전 시대였어요.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집에서 예를 들어 제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낼 만큼 인터넷을 했다간 아마 전화선이 제 종아리로 날아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학교를 끝나고 PC방을 가게 됩니다. 네. PC방을 가서 가위에 관한 그때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네이버라던가 이런 게 있던 게 아니었고 산에 올라가서 막 야호 이렇게 소리치는 거랑 비슷한 그런 류의 검색 사이트가 있었잖아요. 야후, 엠파스, 라이코스. 네이버는 정확합니다. 뭐 주니어 네이버 정도. 예. 그렇죠. 그쪽을 통해서 이제 가위에 관한 내용을 검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보통 가위라고 치면은 어떤 내용이 특정돼서 이렇게 뭐 가위 해결법, 뭐 가위를 안 눌린 방법 이런 거는 없더라고요. 보통 거기서 제가 얻을 수 있었던 건 뭐 새끼 발가락을 꼼지락 거려봐라, 뭐 새끼 손가락을 꼼지락 거려봐라. 요게 다일 정도였으니까. 그렇게 남들은 옆에서 신나게 게임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웹사이트에서 1시간이 다 돼가도록 그렇게 검색을 하다가 제가 아마도 집중력이 그렇게 좋았었으면 아마 저는 서울대를 갔지 싶어요. 하지만 그렇게 집중력이 좋지 못했고 가위라는 검색어를 찾다가 은연중에 자각몽이라는 검색어를 통해서 자각몽에 대한 기사를 읽기 시작을 합니다.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내용 규종님들도 아실 거예요. 자각몽이라는 게 뭐 문자 그대로 꿈을 자각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돼 있는 글을 읽다가 한 글쓴이가 써놓은 좀 나름 장문의 글을 읽었는데 요거를 읽어보니까 되게 신기하고 또 제 관심을 너무 끌게 되는 글귀더라고요. 예. 자각몽의 정의로부터 시작해서 자각몽을 하는 방법 그리고 자각몽을 하게 되려면 이게 정확한 방법을 제가 여기 지금 시참을 하면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기억하고 있는 그런 걸 전부 다 여기 지금 오늘 말씀드릴게요. 네. 자각몽을 하려면 본디 자각몽의 그 본질을 이해해야 되고 내 몸 안에 내 자신에게 암시를 걸고 어떠한 트리거를 심어줘서 그걸로 인해서 잘 때 자각몽을 경험하게끔 하는 건데 저는 그런 글귀를 막 보다 보니까 이거 내가 프린트해서라도 가져가서 요거를 좀 한번 해봐야겠다. 오호. 이렇게 접목을 했던 거예요. 이제 가위를 제가 눌려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가위는 곧 귀신 그러게 잡혀 있을 때가 아니다 보니까 혹시 꿈을 내가 조종을 하게 되면 가위도 안 눌리지 않을까라는 그때 당시에 그런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프린트를 이제 급하게 해갖고 한 A4 용지로 6, 7장 분량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프린트해가지고 저는 집으로 오게 됩니다. 집에 와서 이제 앞에 있는 2, 3장 정도를 제가 읽었던 것 같아요. 뭐 자각몽의 정의, 뭐 자각몽이란 어쩌고 저쩌고 뭐 어떻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각몽을 꾸는 방법, 뭐 바른 자세로 눕는다. 머리맡에 마실 수 있는 정도의 물을 떠두고 누운 상태로 본인에게 암시를 건다. 나는 지금부터 잠에 빠져들고 꿈을 꿀 것이고 그 꿈 속에서 나는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을 할 것이다. 라는 비슷한 느낌의 암시를 한 5분 정도 틀어놓고 떠놓았던 물을 3모금 정도 마시고 잠에 드는 거. 요게 전체적인 방법의 한 8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첫날은 당연히 그냥 코 골면서 잤어요. 가위도 눌리면서. 그리고 둘째 날도 아마 그렇게 코 골면서 잤던 것 같은데 셋째 날 되니까 나 뭐 하는 짓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A4 용지를 다시 꺼내들고 다시 한번 정독을 하게 돼요. 결국에는 가장 중요했던 게 자기 암시가 약간 중요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하고 예. 그러고 3번째 되는 날 잠에 빠지게 되는데 꿈을 꾸게 됐어요. 근데 꿈을 꾸게 됐는데 이전까지 제가 꾸었던 꿈이라는 건 네. 뭐 돌비님이나 귀중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예를 들어 꿈속에서 내가 싸운다 하면 싸우는 상대방은 저를 실컷 때려요. 근데 제가 막상 그 상대방을 때리려면 팔이 여기저기를 휘적휘적거리고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저기로 가야겠다 싶으면은 뭐 장면이 바뀌어버린다던가 네. 아니면 예를 들어 뭐 꿈속에서 내가 예쁜 여자를 보이고 여자 되게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 여자는 마치 제 의지랑 상관없이 뭐 다른 쪽으로 가버린다던가 이렇게 내 맘대로 많이 안 되는 게 일반적인 꿈이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3일째 되는 날 느꼈던 그 꿈이라는 것은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꿈이랑은 많이 틀렸어요. 예. 마치 조금 산뜻한 굉장히 가벼운 느낌의 내가 밖을 돌아다니는 그런 느낌? 분명히 꿈이라는 건 맞아요. 나는 누워 있었고 네. 그렇게 내가 잠자기 전까지 어떠한 트리거를 내 마음 안에서 발생을 시켜서 이렇게 꿈 안에 들어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분명히 꿈이다. 실제로 그리고 제가 알고 있던 한 동네였고요. 내가 봤을 법한, 그리고 내가 한 번쯤은 얘기했을 법한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었고, 저는 처음 겪는 느낌이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 활보도 해보고, 때때로는 날아다니는 느낌도 들고, 때때로는 걸어다니는 게 아니고 공기 중에 헤엄쳐 다니는 느낌도 들고, 굉장히 느낌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느낌을 받고, 그리고 꿈이라는 게 보통 사람은 자면서 6가지, 7가지 꿈을 꾼다고 하는데, 저는 그 긴 시간 동안 그 한 장면 안에서 제가 누릴 수 있는 건 모든 걸 누려보고 그렇게 잠에서 깨나게 됐어요. 일어나서 느꼈던 건 이게 되네? 진짜 되네? 이게 진짜 자각몽인 거. 와, 되게 신기하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일단은 아침이 됐으니까 저는 학교를 예. 가야 되잖아요. 그러고 등교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 3일, 4일 연속으로 그렇게 신나가지고 꿈속에서 그렇게 해집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프린트한 지 대략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쯤 아침에 일어났는데, 보통 이제 학창 시절에 잠 자고 일어나면 뭐 두어 시간 자고 있나면 굉장히 개운하잖아요. 자고 일어났는데 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 이렇게 몸이 피곤하지? 일단은 그래도 학교는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학교까지 갔는데, 학교 이제 과목 시간대 좀 자면 되니까 책상에서 예. 이렇게 생각하고 한 2교시 때쯤 엎어져서 잤던 것 같은데, 정신을 차리니까 종례 시간이더라고요. 애들 청소해야 된다고 인나라고. 내리 막 5시간, 6시간 정도 자버린 거니까, 나 그렇게 잠도 잘 자고 그러는데 왜 내가 이렇게 잤지? 이렇게 좀 의구심을 좀 가졌어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자는 동안 학교에서도 역시 가위를 엄청 눌렸습니다. 근데 그 학교에서 느꼈던 가위도 제가 집에서 느꼈던 가위랑 똑같은, 누군가 내 눈을 억지로 열려고 하고 몇 명의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중얼중얼대는 그 느낌을 받아서, 일단은 그렇게 청소가 끝나고 학교 과목이 끝나고 집으로 도착을 했어요. 일단은 몸이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자각몽이고 나 몰라 하고 바로 씻지도 않고 바로 누워서 잠을 청했고요. 자고 있는데 또다시 엄청 가위를 눌리더라고요. 그렇게 한 이틀 정도 진짜 몸이 피곤해 절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고요. 또 그러고 나서 며칠 정도 좀 지나니까 몸이 또 회복돼서, 사람이 그럴 때는 또 쌩쌩해지니까 요거 한번 또 해보자. 오늘은 좀 다른 데 가서 이것저것 안 해본 걸 좀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또다시 그러한 방법으로 꿈나라로 가게 되었고, 요번은 제가 흔히 아는 저희 동네라던가 아니면 제가 가봤던 동네가 아닌, 굳이 뭐 따지면 게임 속 뭐 던전이랄까요? 네.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의 성? 요런 느낌의 배경에 제가 있었어요. 게임을 그 당시에 좀 보셨나 보구만. 아니요, 게임이랄 게 제가 그때 당시에는 리니지가 있긴 있었는데, 저는 그때는 그런 게임은 안 좋아하고 오히려 했다면 뭐 삼국지 이런 게임 했던 게 다였거든요. 근데 그런 공간에 빠지길래 저는 신기해서 이런 데도 있네 이렇게 쳐다보다가, 보통 제가 껐던 게 동네나 뭐 이런 데였는데 너무 다른 느낌의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한 광장 쪽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좀 넓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날은 그 꿈을 꾸면서 제가 사람을 한 명도 보지 못했었거든요. 그 광장을 나가기 전까지. 광장에 나오게 되니까 제가 나온 광장 그 반대편 쪽에 사람이 4명 정도가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저기 사람도 서 있네? 저쪽으로 가볼까 하고 슬슬 걸어가기 시작했는데, 걸어간다고 느끼고 걸어갈 때쯤 들리는 소리가 중얼중얼 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마치 제가 가위를 눌렸을 때 났던 그 소리가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알 수 없는 위화감도 느껴지고 공포감도 많이 들더라고요. 이거 내가 가위 눌렸을 때 들렸던 목소리인데 뭐지?
근데 이렇게 생각한 건 불과 몇 초였고 제가 수년을 그렇게 중얼중얼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보니까 어차피 여기 지금 내 세상인데 이렇게 된 거 잘 됐다. 저거 가서 내가 도대체 뭐라고 하는 소린가 한번 들어나 보자 이번 기회에. 이렇게 생각하고 점점 4명이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한 20m, 30m 거리 정도 됐을 때 그 4명의 실루엣이 어느 정도 실체감이 느껴졌고요. 여성분 1분에 남성분 3분이었는데 이게 좀 특이했던 게 여성분 1분 그리고 남성분 3분 중에 2분은 그냥 우리가 흔히 밖에서 볼 수 있는 한국 사람이었어요. 한국 사람의 외형을 하고 있었고요. 이 한 사람은 조금 신기한 게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요. 검은색 정장을. 몸은 분명히 사람의 형상이었고요. 얼굴은 제가 이게 왜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겠고 지금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분명 제가 느끼는 건 초식동물이라는 느낌만 받았고 어떤 동물이라는 그 기억이 안 나요. 그런 형상의 사람이 있어서 토탈 4명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제가 가위를 눌릴 때 들리는 중얼중얼이라는 그런 소리였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 가까이 가서 그 소리를 들어보자 싶어서 이제 점점 가까이 가게 되고요. 대략 한 5m 정도 되었을까요? 제가 비교적 가까이 갔는데도 마치 제가 오는 걸 모르는 건지 아니면 오든 말든 신경을 안 쓴다던 건지 본인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점점 천천히 가까이 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가까이 가고 있는데 그 4명이서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나이가 좀 들으신 여성분께서 갑자기 저를 딱 쳐다보더니 깜짝 놀라서 이렇게 고개를 뒤로 살짝 젖히는 제스처를 취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보면서 손을 휙휙 저으면서 소리는 안 내지만 이런 느낌의 제스처를 소리 없이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저요? 이렇게 하면서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똑같이 소리는 안 냈지만 이렇게 제스처를 취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불과 몇 초도 한 2초도 안 됐을 거예요. 나머지 그 3 남자가 저를 깜짝 놀라면서 쳐다봤고요. 제가 그때 저 역시 깜짝 놀라면서 잠에서 깼어요. 근데 잠에서 깨가지고 당연히 누워있었으니까 이렇게 눈을 빡 뜨고 이렇게 정신을 차리는데 제 상반신이 다 젖어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식은땀 흘렸나 하면서 잠옷 속으로 손을 넣어봤는데 진짜 흥건하게 다 젖었더라고요. 이거 뭐지? 그리고 아까 그 4명은 뭐지? 그리고 그 할머니인지 아줌마인지는 왜 갑자기 날 보더니 놀라면서 가라고 한 거지? 싶어갖고 일단은 그러고 나서는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겁도 좀 솔직히 났었고요.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갔다가 왔는데 보통 저희 어머님 아버지께서 맞벌이를 하시는데 그날은 어머님께서 제 학교 시간을 맞춰서 집에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마 이 시간에 어쩐 일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머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나랑 어디 좀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설마 그 요즘 유행하는 그 돈가스 사준다면서 어디 병원 가고 그러는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당연히 다행히 그런 건 아니었고요. 한 철학관을 가게 됐어요. 그 보통 철학관 가면 뭐 사주, 팔자, 뭐 장명 막 이런 거 써져 있잖아요. 저는 이제 혼자 친구들이랑 다닐 때나 저 혼자 다닐 때는 그런 거 보면서 뭐 이런 것도 있네 이러면서 지나갔었는데 막상 그 안에 들어가니까 뭐 공기도 좀 탁하고 좀 느낌도 좀 그렇고 그러더라고요. 은색깔 금태 안경을 두르신 백발 할아버지가 계셨었는데 저희 어머님께서 들어가시면서 그분께 인사를 하고 저랑 저희 어머니를 보시더니 들어오세요 어서 오셔요 하면서 이제 방으로 안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 어머니랑 제가 자리에 앉고 그 할아버지도 앉으셔서 저 얼굴을 뻔히 쳐다보시는데 이렇게 무표정으로 이렇게 보시다가 갑자기 희죽 이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더니 다시 저희 어머님을 보면서 야, 얘 가위가 문제가 아닌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이게 항상 가위 눌린다고 하다 보니까 어머님께서 여기저기 좀 알아보셔서 근데 당집을 가신 건 아니고 그렇게 철학관을 갔던 건데 아무튼 그 할아버지께서는 저를 이렇게 뻔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웃으시더니 가위가 문제가 아니다. 얘 가위 눌리는 건 어차피 얘 시간 지나고 그리고 좀 크다 보면 자연히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 뭐 이사가고 그러다 보면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위험한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진짜 남은 심각해 죽겠는데 별거 아니라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얘가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는요, 어머님, 얘 그대로 놔두면 1년도 안 돼서 죽어요. 이렇게 완전 진짜 남 얘기하듯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 지금 하고 있는 거 계속하면 1년도 안 돼서 죽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깜짝 놀라시죠. 일단은 아들내미가 맨날 가위 누른다고 해갖고 수소문 해갖고 트라커 놨는데 가위가 문제가 아니고 얘 지금 얘가 하는 짓이 계속하면 1년도 안 돼서 죽는다고 하니까. 예.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알았죠. 아, 그 자각몽이라는 것 때문인가? 이랬는데 어머님께서는 그 할아버지랑 저를 번갈아 보시더니 아니 자세히 좀 설명해 주셔라. 얘 아직 중학생밖에 안 됐고 뭣도 모르는데 얘도 어떻게 해라 방법을 알아야지만 뭘 안 하고 뭘 하고 그러지 않냐. 말씀 좀 자세히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시고는 그 할아버지께서 제 얼굴을 쳐다보시는데 뭐 이쪽은 말 안 해도 다 이해하는 것 같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야, 이런 걸 어디서 알아왔을까? 야, 너 그거 어디서 알아왔냐? 이렇게 얘기하길래 저는 일단은 겁도 많이 먹은 상태고 옆에 부모님도 계시고 괜히 숨겼다가는 진짜 등짝 스매싱 심하게 당할 것 같아서 사실대로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제 가위를 하도 늘리고 해서 가위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터넷을 찾다가 이 방법을 선택을 했다. 어머님, 이거는 혹을 떼려는 게 아니고 혹을 다발로 목에다 붙이는 결과예요, 어머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너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너 그거 계속 하다가는 내가 볼 때는 오래 못 넘겨. 좋은 거 아니야 그거. 당장은 신기하지?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일단은 그 자리에서는 저 무조건 안 하겠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하고 일단은 뭐 안 한다고 하니까 그 어머님 애 뭐 가위 눌리고 그러면 얘가 딱 봐도 지금 등기가 찰찰찰찰 넘쳐요. 그러니까 정 그러시면 운동을 좀 시켜보셔. 운동 좀 시키고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햇빛을 많이 받고 그런 양의 기운을 받다 보면은 그런 것도 사라지고 하니까 운동을 좀 시켜보시고 얘 지금 밤마다 하고 있는 거 일단은 못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랑 저랑은. 그렇게 나와서 어머님께서는 저를 보더니 별다른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았지?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 알겠어요 어머니. 나도 뭐 별거 아니라 일단 안 하고 그리고 내가 체육관도 알아볼 테니까 운동도 좀 다니고 아무튼 그런 줄 알아. 그러고 집으로 가. 이렇게 얘기하시고 저는 이제 집으로 갔고 저희 어머님께서 다시 일하시는 곳으로 가셨어요. 집으로 오면서 막 이 생각 저 생각은 많이 들었지만 원초적으로 느끼는 거는 일단은 겁이었어요. 이걸 내가 하면 죽는구나. 빨리 죽는구나. 하지 말아야겠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제가 분명히 프린트 해온 종이는 6, 7장 정도였고 저는 2장밖에 안 읽었거든요. 일단은 마저 읽어나 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집에 가서 다시 그 A4 용지를 들어봤어요. 1장, 2장, 3장 여기까지는 내가 읽었던 거고 방법 뭐 이런 게 써져 있고 4번째 장, 또 5번째 장 여기부터 읽어봐야겠다. 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글을 읽어보는데 그 글에 적힌 내용이 뭔가 하니 제가 그 앞전에 있었던 건 뭐 서론 본론에 대한 내용은 뭐 자각몽의 뭐 정의라던가 방법이라던가 이런 게 엄청 자세하게 써져 있었다고 했잖아요. 준비물이라던가 이런 게. 네. 근데 그 뒷장쯤부터 나오는 게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전반부는 베스트셀러 이런 소설 느낌이었다가 후반부가 마치 우리 옛날에 90년대 2000년도 초반에 막 껌 사면은 껌 종이 안에 들어있는 그 2컷 3컷짜리 만화 있잖아요. 얼토당토하는 그런 느낌이 되어버리는 것 마냥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위 내용은 어디까지나 필자의 머릿속에서 나온 또는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과학에 전혀 입증되지 않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또한 위에 있는 방법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뭐 무력감, 우울증 또는 신체 훼손 등의 문제가 있을 시 본 이야기와는 무관하므로 저는 절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는데 잠깐만, 우울감,
뭐 무기력, 신체 훼손? 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쭉쭉쭉 읽어 나갔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 글귀에 있는 게 마지막에 뭐 글쓴이들이 쓰는 글 있잖아요. 이 글은 본인이 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인해서 이렇게 작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방법을 이 인간도 써봤다가 지금 이렇게 글을 써보고 황급히 뭐 꼬리를 내뺀 건가? 뭐 이런 느낌도 들었고 일단은 다 읽어놓고 저는 나 볼장 다 봤으니까 그 종이는 찢어갖고 쓰레기통에 쳐 박아버렸어요. 일단은 어찌됐든 하지 말아야겠다. 예. 내가 본 것도 깨림직하고 또 가위라는 것도 뭐 내가 이제 체육관도 다니고 그러면 좀 얼마든지 괜찮아질 수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뭐 중학생 때 생각이 얼마나 광범위하겠습니까? 하지 말라는 거는 안 하고 일단 뭐 체육관도 뭐 보내준다고 하시니까 그런 걸로 위안 삼고 이렇게 그날도 대충 이렇게 보내다가 저녁 때쯤 돼가지고 또 이제 잠이 들었어요. 예. 당연히 저는 이제 제 몸 안에 어떤 암시도 걸지 않았고 어떠한 트리거도 발현시키지 않은 채 그냥 평소와 같은 그렇게 잠을 자려고 누워 있었는데 눈을 감았다 뜨니까 어제 제가 봤던 그 무슨 던전이나 이런 데 같은 어제 왔었던 그 곳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느껴지는 느낌은 제가 방금까지 설명드렸던 그 자각몽에 하나여 제가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순전히 꿈속인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저는 눈을 떴는데 그런 약간 제가 섬찟한 느낌을 받았던 그런 곳에 다시 있다 보니까 꿈이라는 거는 물론 제가 어렴풋이 알 수는 있었지만 굉장히 겁이 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이 꿈을 좀 빨리 깰 수 없을까? 여기 내가 좀 무서운 것도 봤었고 아무튼 안 좋았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 의지랑은 상관없게 장면이 바뀌더니 저는 다시 그 광장, 그 이상한 사람들 4명이 있던 그 광장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됐고요. 제가 분명히 자각몽 중에서는 다른 사람 4명과 저 이렇게 5명 없었잖아요. 근데 그 꿈 안에선 그 4명은 그대로 있었어요. 분명히 제가 확인을 했었고 예. 저 말고도 다른 사람이 한 4, 50명 정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생김새가 다들 이상해요. 한 명은 뭐 예를 들어 뭐 다리 한쪽이 없다던가 어떤 한 명은 머리가 예를 들어 이렇게 있으면 한쪽이 으깨져서 없다던가 한 부분이 또 어떤 사람은 뭐 팔다리가 잘려 나갔다던가 또 어떤 사람은 뭐 가슴 쪽에 구멍이 뚫렸다던가 배 쪽에 구멍이 뚫렸다던가 이렇게 각기 다르지만 누가 봐도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마치 당연한 듯 똑바로 서서 그 4명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아무리 꿈이라고 해도 우리가 꿈에서 무서운 걸 보면은 물론 무섭긴 하지만 네. 약간 실제로 보는 것과는 많이 틀리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무서움이라는 감정이 제가 여느 어떤 시점에서 말씀드렸던 무서움의 감정과 다르지가 않았었어요. 굉장히 소름이 돋았었고 벗어나야 되는 생각은 많았지만 몸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있던 찰나에 그 수많던 영혼들이 4명의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일제히 모여들기 시작을 하고요. 이게 이상하게 그 사람들 틈에 섞여서 저는 밀려가지고 그 4명이 있는 곳까지 같이 가게 됩니다. 일단은 저는 그 상태에서 바로 쪼그려 앉았어요. 그 상태로 바로 쪼그려 앉아서 제 머리를 손으로 감싸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던 것 같은데 곧 이어서 누군가에게 일으켜지게 되고요. 그쪽을 바라보고 있던 찰나에 어제 자각몽 중에 느꼈던 그 할머니 분께서 제 얼굴을 쳐다보게 되는데 또 한번 훔칫 놀라더니 제 쪽으로 걸어와서 제 몸을 여기저기 훑어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 어디가 없다던가 어디가 뭐 상처가 구멍이 났다던가 그러지만 제 몸은 말짱한 상태였거든요. 이렇게 황급히 이렇게 여기저기 둘러보시더니 바로 저를 뒤로 이렇게 돌려 세워요. 그러니 빵 미는 거예요. 저를 바깥쪽으로. 그래갖고 근데 밀려 나가네? 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또 중얼중얼 거리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려요. 대략적으로 제가 얘기의 흐름상 그 다른 남자 3명이 그 할머니 분을 부르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성분께서는 저를 그 무리 바깥으로 황급히 밀어내시더라고요. 그러고 조금 후에 여자분으로 느껴지는 비명소리가 들리게 되고 예. 제가 뒤를 돌아봤을 땐
제가 얼굴이 기억 안 나는 초식동물 머리를 한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 사람이 입을 갑자기 쩍 벌리더니 그 여성분을 집어삼키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그 장면까지 딱 보고 다시 잠에서 벌떡 깨게 됩니다. 네. 일단은 분명히 꿈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그날은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대략 새벽 2, 3시였던 것 같은데 예. 뜬 눈으로 그렇게 저는 밤을 새웠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학교를 간다고 얘기하고 거길로 바로 철학관을 가게 돼요. 철학관을 가서 이제 문을 두들겼어요. 할아버지 이렇게 문을 열었더니 할아버지가 안쪽에 있다가 문을 여시더니 저 얼굴을 빤히 다시 쳐다보시더라고요. 이제 좀 겁나고 그러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대답은 못하고 진짜 울먹이는 그런 표정으로 제가 고개만 끄덕끄덕끄덕 하고 있었는데 들어와 뭐 따뜻한 거라도 한 잔 먹고 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바로 설사 앉아가지고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은데 근데 이 철학 할아버지 분께서는 마치 이제 뭐 다 안다는 듯이 있잖아 함부로 열어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 그게 연다고 금방 다치고 그러지도 않아.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이상한 거 하지도 말고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냥 보통 평소처럼 살아. 네. 평범하게. 그게 제일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무조건 알았다고 하고 저는 또 내심 무슨 방법이라도 알려주지 않으실까 이랬는데 별다른 거 없었어요. 그러고 이제 뭐 코코아인가 뭐 이렇게 유자차인가 한 잔 마시고 갔던 것 같고요. 저는 뒤늦게나마 뭐 결석을 할 수는 없으니까 학교를 예. 가고 그러고 나서 저는 더 이상 그런 관련해서 꿈은 꾸지 않았어요. 다만 제가 가위를 계속 눌렸었다고 했었잖아요. 고등학교 때까지. 그때까지도 느꼈던 가위는 똑같아요. 이전과 같이. 중얼중얼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리고 마찬가지로 누군가 제 눈을 띄우려고 하고 예. 근데 제가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기억을 제가 뒤집고 해서 어느 정도 정제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여성분께서 저를 황급히 뒤돌려서 밖으로 밀었다 했잖아요. 예. 그때 그 중얼중얼이라는 소리가 제 귀에 어느 정도 인식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중얼중얼이라는 틈 사이에서 분명히 제가 들었던 소리가 얘가 좋겠다 얘로 하자 이 두 마디더라고요. 연속해서 이 얘로 좋겠다 얘로 하자 요거를 번갈아 가면서 엄청 빠르게 요 소리를 들었었고요. 이게 제가 왜 이 이야기 자체가 정제를 하기 굉장히 힘들었냐고 했냐면 예. 이것도 여기까지도 제가 지금 생각해내고 다른 물론 제가 시참하면서 여러 얘기들도 많이 충분히 어느 정도 기억을 해서 할 수 있었는데 이상하게 이번 이 이야기만큼은 도무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나마 제일 그 시대적에 맞게끔 최대한 정제를 해서 오늘 지금 이 이야기를 해드린 거고요. 제가 지금까지 해드렸던 이야기랑 결이 다르다고 했던 이유도 평소에 제가 이야기를 시참을 할 때는 보통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예. 기승전결을 약간 좀 중점으로 두는데 이번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제 경험담이었을 뿐이고요.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제가 이모님께 이 이야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예. 가위에 관해서 내가 그 자각몽이라는 거 그리고 어떠한 던전 그런 뭐 동굴 같은 데 들어가서 그런 사람을 만났었고 이런 내용을 다 했더니 이모님께서 눈을 감고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면서 들으시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들으시더니 뭐 어찌됐건 지금은 그 꿈 꾸는 거 아니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안 꾼 지 한참 됐죠. 올라오고 나서는 그런 꿈 꾼 적도 없고 아무튼 그래요. 근데 이거 왜 그랬던 거예요? 좀 알려주시라고 했더니 이모님께서는 좀 시큰둥해요. 더 이상 안 꾸면 된 거잖아. 뭘 자꾸 캐물어. 고참 이모님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제가 이런 식으로 몇 년 동안을 몇 번이나 때로는 뇌물도 가져가 보고요. 때로는 뭐 고기도 한 그릇 사가보고 때로는 진짜 땡깡도 피워보고 했지만 절대 이야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여나 오늘 시참을 제 얘기를 들어주시는 귀족님들이시나 혹시 이 이야기가 유튜브에 올라가게 되면 혹시 저랑 같은 그 사이트에서 그 글을 봤다던가 아니면은 저랑 비슷한 사건으로 인해서 당집이나 이런 곳을 찾아갔을 때 뭔가 명쾌한 해법을 들으신 분이 계시면 그분들께서 혹여나 댓글로 써주셔서 제가 그걸 보게 되면 그나마 좀 이모님한테 소심한 복수를 하게 되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그리고 제 궁금증도 풀릴 테고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알면 안 되는 게 있는데도 사람이 이게 알고 싶은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이게 왜 그랬냐면 이게 자꾸 제 기억이 왜곡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더 이 이야기를 풀고 싶었어요. 그래야지만 조금 속이 후련하지 않을까 예. 하고 지난 시점에 이어서 제 10년 묵은 때들을 야. 한 번 더 벗겨봅니다. 대부분 그 자각몽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좀 따라도 해보고 또 궁금해서 뭐 호기심에 해보시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네네. 네, 근데 저는 안 해봤으면 좋겠다. 괜히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 쪽이긴 하거든요. 그게. 네, 그렇죠. 저도 네, 물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저도 물론 해봤지만 할 게 못 됩니다. 혹여나 오늘 제가 규정님들께서 뭐 한 번 정도는 이게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람 마음이 마음 같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제 경험상 한 번 트리거가 발현이 되면 네. 은연중에도 자기가 잠이 빠져들 때쯤 무의식적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네, 그런 경우가 되면 참 골치 아픕니다. 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그렇죠. 네. 오늘 전설의 배성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모습을 알거나 그러신 분들은 댓글 꼭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전배님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모님 죄송해요. 이모님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댓글 꼭 남겨달라고 전배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댓글 남겨주시고,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루시드 드림이든 뭐 자각몽이든 뭐 비슷비슷한 거긴 하지만 절대 안 하시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